대표님, 네. 베트남이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 가난한 신부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나 좀 뭐 베트남교는 쉽다거나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신랑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. 없는 건 아니고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가진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. 신랑분들이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랑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제가 상담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. 한국 여성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라. 어? 한국 여성하고 다를 거 없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분을 누가 상담을 받았어요. 뭐냐면은 신부가 한국 오면은 매달 최소한 용돈을 줘야 됩니까? 듣고 보면 황당하잖아요. 내 와이프가 와서 내 와이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와이프가 움직이도록 생활비, 시장을 보고 내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매달 줘야죠. 당연히. 근데 그분한테 했어요. 당신 한국 여성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은 당신 월급 통째로 여자가 관리하는 건 당신이 용돈 다 써야 될 거다. 그럼 베트남 여성을 만났으면은 자기 생각은 가끔 용돈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이야. 가끔 얼마나? 한꺼번에 줄 때 한 1,000만 원씩 줄란가? 예,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한 10몇 년 전에 신부한테 돈을 이제 처음에 오니까 용돈을 쓰라고 돈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갑에 넣어주니까 그 돈이 계속 있잖아요. 있으니까 안 주는 거야. 어? 자, 용돈은 생활비 플러스 용돈인데 이걸 꼭 굳이 와이프한테 용돈이라고 왜 생각하세요? 와이프가 쓸 돈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씩 매달 정해진 대로 주면은 거기서 와이프가 쪼개서 저축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? 월급을 통째로 와이프가 관리하든가 아니면은 모든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주든가. 근데 한국 여성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줄게요 하면 여자가 신랑 보고 뭐라 하겠어요? 저 사람 정신이 있나? 그렇지 모르죠. 여성도 맞벌이 하고 남자도 직장 다니니까 각자 100만 원 100만 원 내가지고 뭐 생활하자 이러면은 가능하겠죠. 응? 그러면 베트남 여성들이 직장 나가고 돈 벌러 나가는 걸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. 신랑들은. 그럼 집에만 있으라 소리잖아. 집에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래놓고 매달 용돈을 줘야 되느냐? 그 물음 자체 하는 사람 나는 이상한 거죠. 응? 매달 생활비를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. 근데 신부들한테 주는 생활비가 한국 여성한테 주는 생활비만큼 주는 사람이 드물죠. 응? 지금 모르겠어요. 지금 이제 왜 나이 한 40, 50대 된 신랑분들 한국 여사 부인하고 결혼해서 그러면 결혼한 지 한 15년 이상 됐겠죠.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생활비만 준다. 최소 300 이상은 주지 싶은데요. 2, 300원. 네. 200도 작은 편일 겁니다. 한 15년 이상 결혼 생활 했으면 자녀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.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도 한국 여성한테 여성이 직장 안 다닌다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은 최하 20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베트남 여성한테 오자마자 생활비 200만 원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저희도 대체적으로 시장 보고 간단한 시장 보고 이런 걸 한 100 정도 이렇게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기 낳고 아기 이제 키우고 아기 넣고 이러면은 아기 뭐 옷도 좀 살 수 있고 뭐 아기 용품도 좀 살 수 있으니까 한 150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애가 유치원 정도 이렇게 다니고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면은 최소 그래도 한 200원 정도 줘야 200 정도 줘야 생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용돈을 안 줘도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그게 결국은 뭐냐 베트남 여성들을 한국 여성보다 낮게 보는 거잖아요. 베트남 여성은 오면은 무조건 선택한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오면은 무조건 아무나 선택하면 된다. 가면은 내가 이쁘고 막 이런 사람 본인 생각을 하셔야 돼. 한국 사람하고도 왜 끼리끼리 결혼한다 그러잖아요. 쉽게 말해서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결혼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원로 이런 사람들끼리 갖고 뭐 대학 나오고 뭐 회사 대기업 다니고 이러면 그에 또 맞는 사람들 할 거고
시골에서 또 농사하면 또 그렇게 맞는 분들 할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. 국제 결혼도 똑같아요. 이 나라 여성들을 무시하면서 와서 아무나 골라갈 수 있니? 제가 가끔 통화할 때 상담할 때 통화를 상담할 때 저한테 이런 분 있잖아요. 가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. 뭐 대학 나오고 월 연봉 뭐 한 4천 몇백, 4천 원 500선. 베트남에 가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좀 이렇게 똑똑한 신부를 만날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요. 그는 맞선을 봐봐야 알겠죠. 베트남에서 대학을 나왔다? 그 여성들은 눈이 안 높을까? 그 여성들은 한국 신랑을 볼 때 평범한 직장 다닌다? 또 신랑이 인물이 잘생겼으면 괜찮아요. 우리도 급여 한 30만 원, 300 정도 받는 신랑인데 인물이 잘생겼어요. 대졸자 신부하고도 만나서 결혼했어요. 근데 지금 애기 낳고 잘 살아요. 이 신랑분, 수입, 외모, 직업 다 해당되는. 여성들은 학력, 외모 요 두 가지잖아요, 사실요. 여성은 학력, 외모. 또 학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저는 고등학교 2학년만 다니면 대졸자나 고졸자나 별 차이 없다 하는 게 베트남 여성입니다. 그래서 베트남 여성을 무시하지 말고 똑같은 한국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단 결혼을 조금 멀리 와서 결혼한다고. 처갓집이 좀 멀리 있다. 이 정도.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했을 때는 내가 맹질 때 되면 처갓집에 먼저 가야 되잖아. 처갓집에 천안 결혼식 한다 하면은 그 먼저 막 그 부주 막 뭐 해줘야 되고. 천안 대학교 입학했다 그러면 첫 등록금 대줘야 된다 하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. 근데 한국에서 내 동생 대학교 가는데 등록금 대줬다 하는 사람 드물걸요 아마. 부모 보고 하주라 하지. 베트남? 한국에. 그렇죠. 근데 베트남 여성하고 만나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면은 처갓집이 조금 멀리 있다. 명절 때 못 오더라도 명절 지나면서라도 한번 와서 인사주고. 부모님, 장인 장모 생일 때 좀 챙겨주고. 그 마음을 똑같이만 생각해 주면 돼요. 와이프가 좀 멀리 있으니까 한국 같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인사 가지만 여기서 멀리 있으니까 자주 인사 못 가니까 그렇게. 한국 여성하고 똑같은 마음을 와이프한테만 존대만 한다 그러면 결혼생활 전혀 문제 없어요. 처음부터 무시해가면서 내가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관념을 가 있는 분들은 아직도 있어요. 특히 신랑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한국 여성하고 결혼할 때 돈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.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, 자기 아들이 쓰는 돈인데도 돈 주고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고. 그런 건 무조건 다 버려야 됩니다. 그냥 베트남 여성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똑같은 인격체 한국 여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살아요. 와이프한테 존대하고 와이프한테 잘하고. 요즘은 그런 신랑들이 더 많아졌어요. 오로지 자기 와이프 멀미한다 하면 막 어쩔 줄 몰라갖고요. 막 절절 매고 막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. 우리 와이프 멀미합니다. 얼마나 좋아요. 저는 참 보기 좋아요. 그래서 베트남 여성도 한국 여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마음을 갖고 대해주면은 좋은 신부 만나고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.